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용산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물 주변 도로의 지하 탐사 작업이 지난 5일 진행됐습니다. 지난 3일 용산구 상가 건물이 무너지면서 일부 상인들은 주변 대형 공사장의 발파 작업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용산구 건물 붕괴 인근 지역 공공도로에 대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지표2가 레이더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표2가 레이더 탐사를 실시한 결과 지표 하부의 빈 공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탐사는 건물 전제로 탐사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일부 도로 구간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018년 제1차 충북여성고용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충북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운영과 사회적 경제 여성 리더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장섭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민선 7기 여성 일자리 분야 정책에 반영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북여성고용대책위원회는 여성 고용 확대와 여성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자리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2016년 9월 구성됐습니다. 충청남도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운영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사양 관리 시스템과 지하수 스마트 관리 시스템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또 신규 사업인 스마트 교통신호 시스템, 폐기물 수거 최적화 시스템 등에 대한 자문이 이뤄졌습니다. 특별위원들은 4차 산업혁명의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 추진 방향과 4차 산업혁명 선진 사례, 업계 동향 등에 함께 공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5일 시청회의실에서 대전 세종연구원 및 대전 테크노파크 등 10개 기관과 인권경영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기관 내 인권경영의 실천과 점검,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로 인권경영의 범위를 확산하는 등 인권증진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인권경영 업무 협약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까지 확산하길 바란다며 인권경영의 실천과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정읍에 가면 진한 쌍화차 향이 맴도는 쌍화차 거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정읍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쌍화차 거리가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정읍 구경으로 자리 잡은 도심 속 명소 쌍화차 거리가 박물관 전시작품으로 선배입니다. 정읍시립박물관은 제11회 기획특별전이 쌍화로 통하다를 정읍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내달 29일까지 개최해 쌍화차 거리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조명합니다. 허준의 동의보관 잡학편에 보면 쌍화탕은 사물탕과 한기건축탕의 합방으로 하는 처방입니다. 저희 시립박물관에서는 쌍화로 통하다라는 기획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전시를 의도하게 된 계기는요, 정읍에는 쌍화차 거리라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쌍화차 거리에는 그 쌍화차집만의 이야기와 역사성, 그리고 문화성을 저희가 다루고 싶어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획특별전이 쌍화로 통하다는 쌍화차 거리의 현재, 쌍화탕의 역사와 깊은 맛, 쌍화탕을 만드는 사람들과 찾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쌍화차 옹동지황 등 전통 음식 문화의 가치도 재조명합니다. 이번 전시는 제1부 쌍화차 거리의 탄생, 제2부 깊은 맛 쌍화탕, 제3부 쌍화로 통하다로 기획돼 정읍의 독특한 맛인 쌍화차가 문화 역사 예술 세계로의 소통을 전합니다. 1부는 쌍화차 거리의 탄생입니다. 쌍화차 거리가 30여 년 전부터 어떻게 탄생하고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깊은 맛 쌍화탕, 쌍화탕의 어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보시면 쌍화탕에 대한 9가지 재료와 그리고 효능이 나와 있습니다. 3부는
쌍화로 통하다인데요. 정읍 전역에 있는 쌍화 찻집의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에는 전통찻집 분위기와 옛날식 다방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간도 마련돼 있고 영상물 6편을 상영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더불어 고대차 도구로 알려진 초도와 청개호 만들기, 쌍화차 시음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K랜 홍재입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 버스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일 전북도청 주차장에서 김승일 전북도지사 권한대행과 전북 소방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버스 시연회가 개최됐는데요. 현장지휘버스는 상황운용실, 상황판단회의실 등으로 구성돼 있어 재난 발생 시 현장지휘버스 내에서 현장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송일 전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재난 현장 지휘버스가 도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현수막과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치열한데요. 그만큼 그로 인한 피해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철이 돌아오자 건물과 도로가 유세 차량과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1일 전국 각지에서 소음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현수막은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전보다 2배 더 설치할 수 있게 됐고 설치 장소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후보를 알리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소음 공해나 시각 공해로 느끼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토론 중심이 선거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건설기계 사업 운영 실태와 불법 영업사항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미등록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고발까지 취할 방침이며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현장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경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강남구가 상습 정체 구간인 대치동 학원가에 모범 운전자를 배치합니다. 대치동 학원가는 학원 수업이 종료되는 밤 10시를 전후로 교통정체가 심각한데요. 강남구는 수서경찰서와 2014년 5월부터 특별 단속반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계도하기에 벅차 주차 단속 업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모범 운전자를 추가로 배치해 교통질서 유지 및 계도를 담당하게 하고 경찰 2명과 단속원 6명은 단속 업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전북 고창군은 현재 사용 중인 생활 폐기물 매립 시설의 매립 용량이 포화됨에 따라 생활 폐기물 소각로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각시설은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41억 원을 들여 아산면 계산리 일원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길수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완료되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매립시설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개최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상설장터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상설장터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에서 주말과 휴일마다 열리는데요. 부산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와 부산 사회적 기업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회적 경제 상설장터는 지난 4월 한 달간 30여 개 업체가 총 1억 1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는 누수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수 상수관로를 교체합니다. 대상 지역은 돌산 우두택지, 광무동 고지대, 석창 개원마을 등 이곳은 수압이 약한 데다가 급수량이 부족하고 탁수까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70억 원을 투입해 내년 10월까지 누수를 복구하고 노수관로 25km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9월 중순까지를 서울로 7017 무더위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로 7017 여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로 7017의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을 25개로 늘리고 서울로 상부의 편의시설 3곳을 시원한 에어컨과 휴식시설을 갖춘 서울로 쿨카페로 바꿉니다. 또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주요 진출입로에서 초록 양산을 무료로 대여해줄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여름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전국 3,51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요.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선거 당일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